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 보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 중 가입된 보험들을 점검해 보면 한 달에 보험료를 40만원, 70만원, 100만원씩 내고 계신 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험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마치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 무리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보험은 소비, 지출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혹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보험은 딱 3가지 정도인데요. 이것만 잘 가입하셔도 보험은 충분하지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지인이나 또는 친척, 그리고 친구, 동창 등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해서 보험 준비에 실패한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외에도 설계사의 말만 듣고 이것저것 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죠. 막상 아플 때가 되었을 때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지 못해서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다든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일 때 보장받는 CI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망 시에만 보장받는 종신보험이었다든지, 잘 모르다 보니 매달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잘못 가입한 보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보험이 불필요한 보험인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면서 계속 지출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더 이상 보험 가입하실 때 실패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부담 없는 선으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위험이 오는 부분들 위주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리스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큰 질병들이 있고, 그리고 상해로 크게 다치거나 교통사고, 위험한 현장에서 다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것들은 실비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하고, 중대한 질병인 암, 뇌, 심장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럼 진단비 보험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재나 누수, 대인, 대물, 이런 물적, 인적 피해로 인해 배상해줘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리스크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병원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준비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실비보험, 두 번째 3대 진단비 보험으로 준비하며, 세 번째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보험은 3가지인 거고요. 보험으로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오는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정도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 가셨을 때 치료비의 대부분을 실비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요. 수술비, 통원비, 입원비, 약제비, 도수치료, 물리치료, MRI, CT, 엑스레이 같은 검사료, 주사료 등 가장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고, 사실 실비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보험을 이것저것 과하게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실비보험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과도한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덕분에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실비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비 청구를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급여 부분이 있고요,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단 부담금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내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은 급여 쪽 본인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에서 선택 진료료와 선택 진료료 이외에 대한 의료비,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총 596만 원이 나오더라도 공단 부담금 396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을 내가 내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실비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70%에서 최대 100% 실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만약에 5천만 원 썼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급여 쪽 80% 보장 가능하니까 4천만 원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을 실비해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4,8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아무리 병원비를 많이 썼어도 상관없어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렇게 실비보험으로 다 돌려받습니다. 내가 부담을 하는 금액은 연간 200만 원이 최대인 거죠. 비급여로 5천만 원을 쓰셨다면 4세대 실비 기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70%인 3,500만 원을 돌려받고 1,5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내가 내야 하는 비용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3대 진단비 보험이나 종합보험으로 커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4세대 실비 기준으로 1년마다 실비보험 한도가 질병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상해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질병 상해 통원도 1일마다 20만 원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보험 중에서도 1순위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인 거죠.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도 알아보면 임신, 출산은 상해도 질병도 아니기 때문에 실비로 보장이 안 되고요. 단순 비만이나 단순 영양제, 비타민제, 보신용 투약, 외모 개선 목적 수술, 예방접종, 이런 것도 전부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죠.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고,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아파서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비보험은 0에서 60세 분들이라고 해도 3만 원 이하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3대 진단비 보험인데요. 3대 진단비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큰 질병을 얘기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망순위 최상위에 속하는 질병이며 치료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못하면서 오게 되는 소득 상실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 10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이 상위권에 있죠. 폐렴은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암, 뇌, 심장질환이 중요한 건데, 해당 질병들은 중대질병이죠. 요양을 할 수도 있고 간병을 할 수도 있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실비보험에 본인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3대 진단비 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비보험, 두 번째 3대 진단비 보험, 이렇게 준비하시면 보험은 이걸로 끝내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본인의 욕심 때문에 또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치아보험, 입원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등 이것저것 다 가입해서 보험료로만 몇십만 원씩 내는 건데,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보험이 적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 결국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도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암인데, 암은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소해감 진단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어차피 뼈암, 뇌암, 백혈병 같은 고해감이나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유방암, 방광암, 이런 소외감이 전부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에서 다 보장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보시다시피 0세부터 14세 1위암이 백혈병이고 1위부터 3위까지 암들이 고해감에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과 고해감을 같이 구성하는데 20대, 30대 이상의 성인분들은 고해감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감은 태아보험일 때만 넣으시고요. 성인분들은 일반암 진단비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꼭 체크하시고요. 암 관련으로 특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진단암 진단비, 암 통원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등 너무 많지만
여기서 구성해도 괜찮은 것은 항암치료 특약밖에 없습니다. 암수술 14,856건, 항암화학요법 21만 7,228건, 방사선 치료 95,318건이죠. 암 수술과 비교했을 때 항암화학요법은 14배 이상 차이가 나고 방사선 치료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암 수술보다 항암화학요법, 항암 방사선 치료 관련 특약들 위주로 구성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56,746명, 통원은 100만 명 이상인데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암에 진단받았다고 해서 장기 입원해서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 관련 특약 구성할 땐 암 통원비, 암 입원비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통원하시나 입원하시나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하는 영역이고 금액 대비 가성비로 봤을 때도 일반암 진단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단비는 암이라고 진단만 받으면 주죠. 그런데 수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암 수술하면 어차피 실비에서 보장하고요. 암으로 통원을 할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고 이 내용도 실비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항암제는 과거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처럼 암세포 외에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탈모, 구내염, 설사, 심한 구역구토를 유발하는 치료가 아니라 2세대 표적 항암제로 항암세포만 공격한다든지 3세대 면역 항암제로 내 신체 세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암세포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한 최신 의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재진단암 진단비라든지 여러 번 받는 통합암 진단비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와 항암 치료 관련 특약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3대 진단비 중에서 중요한 암을 알아봤으니 뇌혈관과 심장질환은 무엇으로 대비를 해야 하냐면요. 뇌질환은 뇌혈관 진단비로 대비를 하셔야 하고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등 뇌와 관련된 I60 코드부터 I69 코드까지 100%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만 있으신 분들은 보장 범위가 8.17%밖에 안 되고 뇌졸중만 있다면 보장 범위가 65.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를 넣어 주셔야 하고요. 과거에 준비를 해서 뇌졸중과 뇌출혈밖에 없으신 분들은 뇌혈관 진단비로 보완을 해 주셔야 하겠죠. 심장 쪽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하시면 7.03% 범위로 보장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56.82% 범위로 보장합니다. 100% 범위를 맞추기 위해선 심혈관 진단비도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정말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심장질환은 허혈성 진단비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혈성 진단비만 잘 구성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나이가 10대, 20대, 30대라서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나는 어느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장질환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를 추가하셔도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혈성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암 진단비와 항암 치료,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렇게 잘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건 이제 잘 아셨을 텐데 나는 보험에 대한 지출을 최소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나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과 같은 가성비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수술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수술비를 추가하셔도 되는 이유는 40대까지는 실비보험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비 관련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에 실비보험이 갱신됐는데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17만 원이 된다더라, 20만 원이 된다더라, 이거 유지해야 되냐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제 고객님 중에서 실비보험이 너무 많이 오른다며 문의 주셔서 4세대로 전환시켰던 사례를 보겠습니다. 27,530원에 가입했던 실비보험이 2024년 6월에 보험사로부터 29만 3,112원으로 갱신된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를 노후까지 평생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유지하기 힘들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셔서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20대, 30대 분들은 나중에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6세대 실비, 7세대 실비 이렇게 새로운 실비들이 나오겠죠. 100% 보장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던 1세대 실비 보험을 너무 비싸서 노후까지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받는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서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고 미래에 나올 수 있는 6세대, 7세대 실비보험은 보장이 어떻게 될지, 본인 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단점인 갱신형이라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20년만 내시고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구성된 수술비로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50대, 60대, 70대에는 새로운 실비로 전환해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또 그 나이에는 실제로 수술비의 중요성이 통계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더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수술비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수술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에서 5종 수술비고요. 급여 수술 보장되고 비급여도 보장되고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뀌어도 보장되고 비급여가 급여로 돼도 보장되고 관열 수술도 보장하고 비관열 수술도 보장하고 지급 방식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최신 신의료 기술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반면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는 비급여 수술 보장을 못 받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 자궁 하이프 시술, 맘모톰 수술 등 이런 거 다 보장 안 되는 거죠. 약관에 규정된 수술 코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 코드가 비급여가 되면 보장 못 받고 약관에 없는 수술이면 보장 못 받고 엔대 수술비는 암에 대한 보장을 못 받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특정 몇 가지 암에 대해서 조금 지급하는 거고 약관에 정의된 특정 몇 가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가입 금액 30만원, 50만원 정도로밖에 못 넣고 보험료는 또 비싼 편에 속하죠. 보험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자잘한 거 잘 보장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1에서 5종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1에서 5종 수술비는 뇌질환, 심장질환의 스텐트 삽입술이 3종 수술비에서 보장하는데 지급 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조금 부족하게 지급이 된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특약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술 비용이 연평균 5.9%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2019년도엔 심장 수술이 3,539만 3천원이었지만 2023년도엔 3,682만 8천원까지 올랐고 관상동맥 우회술도 2019년에는 3,239만원으로 가능하던 게 2023년이 되니 3,524만 9천원으로 수술을 해왔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술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자잘한 거 이것저것 넣지 마시고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포함해서 보장하는 1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피해를 준다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지나가는 행인 혹은 재물에 대한 손해를 주거나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의 재산 피해를 주거나 우리 집 반려견이 다른 타인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파손한다거나 혹은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먹다가 옆 사람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커피를 쏟아서 고장나게 한다든지 타인에게 쏟아서 화상 피해를 입혀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수 보험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꿀팁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는 무해지형으로 가입하라인데요.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기본형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시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내용 참고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나중에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 기본형 또는 표준형으로 가입해서 환급금 받을 생각으로 비싸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환급금 다 없애고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꿀팁 두 번째는 꼭 갱신형 말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내 나이가 60대가 안 됐다. 그럼 고민도 하지 마시고 메인 보험은 꼭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2만원, 3만원으로 가입했다고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이 차이점을 몰라서 그냥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갱신형이어도 좋다 착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30세 남성 기준 31,713원 하는 보험이 40세 때는 47,340원, 50세 때는 93,493원, 60세 때는 177,460원, 70세 때는 354,042원, 80세 때는 662,650원, 90세 때는 139,7,802원이 됩니다. 100세까지 총 납입 보험료는 3억 3,174만 원이나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하셨다면 총 납입 보험료는 4,070만 8,800원으로 끝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메인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보험 만기 설정을 100세로 하시거나 110세로 하시거나 종신형으로 하시는 분들 종종 보는데 보험은 90세 만기로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2072년이 되어야 중위가정 기준 남녀 평균 수명이 91.1세가 된다고 나와 있죠. 요즘 100세까지 산다더라. 그러니까 만기를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통계청의 통계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0세 만기로도 충분하다는 거고 100세 만기, 110세 만기, 종신형 이렇게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천만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2천만원, 양성 뇌종양 진단비 5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천만원, 질병 1호종 수술비 1천만원, 각막 이식 수술비 2천만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2천만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2천만원,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1억 원 이렇게 구성하시면 3대 진단비와 항암 치료 수술비, 가성비 특약, 배상 책임까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다 준비할 수 있고요.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무해지형 기준 10살은 59,000원, 20살은 82,943원, 30세는 109,164원, 40세는 143,829원, 50세는 185,007원이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성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형 상해급수 1급 기준 10살은 53,758원, 20살은 7,193원, 30살은 91,779원, 40세는 115,705원, 50세는 132,277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죠. 꼭 필요한 보험들만 준비한다면 보험료 4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보험을 제대로 설계를 하셨다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설계사를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3대 진단비 종합보험,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 외에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입원비 보험, 치아보험 등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려는 거는 개인의 욕심입니다. 보험은 최소한의 핵심만 준비하시고요. 정리해드리면 실비보험, 3대 진단비 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이렇게만 잘 준비하셔도 보험 준비는 끝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시고 줄인 만큼 차익이 생길 거니까 그 돈으로 치료비에 보태 쓰시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돈 잘 모아서 재테크, 저축하시고요. 마치 내가 1%의 소수에 해당해서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것처럼 모든 혜택을 다 볼 것처럼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에 대한 지출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입할 뿐이고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산정특례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오는 부분들만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험은 3개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잘 저장해서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보험은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는 30여 개 이상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